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의 투자솔루션부 이동근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우리 증시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는 아무래도 영국이 감세한 일부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가 안정되자 상승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간밤에 뉴욕 증시 상승은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이제 그 영국 정부가 감세한 일부를 철회함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부분이 역시 이제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화가 상승을 하고 달러화는 약세를 이룩하면서 이제 그 달러의 약세라든가 또 금리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뉴욕 증시를 좀 견인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조금 더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지난 한 달 그리고 3분기 더 나아가 3분기까지 좀 시장을 돌아보면은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2009년 3월 이후에 최초로 세계 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 9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3대 주요 지수가 거의 한 10% 가까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잘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연준의 조치가 가장 크게 시장의 어떤 하락을 불러일으킨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좀 지수의 전망치도 좀 하향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이제 9월 FOMC에서 점도표가 이제 연말 금리 전망치 한 4.4%로 제시를 했는데 네. 결국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이제 그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1.25% 정도 유력합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두 차례 남은 FOMC에서 큰 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네. 것들이 아무래도 그 시장에는 여전히 조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 좀 꼽자면은 사실 이제 악재 영향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낙폭 과대 그리고 이미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반발 매수 정도는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봤을 때 11월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과거 이제 증시의 전례들을 보면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뭔가 네. 이제 정부에서 이런 관련해서 약간의 그 정책적인 이런 어떤 이런 흐름들을 표를 얻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는데 과연 이번에도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재 상당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됐지만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요인은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우리 증시가 오늘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하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바닥을 좀 찍었다고 보시나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전망 자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제시하는 지수의 바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어쨌든 간에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코스피 지수가 조금 상승폭을 늘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이런 상승폭을 오늘 장 종료까지 좀 가져갈 수 있는지 여부. 네. 다행스럽게도 이제 오늘도 중국 증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조금 이제 줄어들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코스피 지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난주만 놓고 볼 때도 코스피가 한 5.8% 정도 빠졌고 코스닥이 한 7.8% 정도 빠지면서 미국 증시와 비교해 봤을 때도 한 2배 이상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사실 네.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의 하락폭이 단기적으로 과도한 부분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의 낙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낙폭이 과도한 영역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이제 114까지 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이런 부분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과하게 올랐기 때문에 되돌림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달러가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강세에서 주춤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 국내 증시에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 시장은 낙폭과대 같은 요인에 따라서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후에
바로 이제 3분기 어닝 시즌하고 맞물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수가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날 수 있을지 여부는 이제 실적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좀 차별화가 되는 이런 국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바닥 확인 구간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벤트나 뭐 지표 뭐가 있을까요? 뭐 사실 이번 주 가장 주목해야 될 지표는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하고 또 고용 보고서죠. 사실 뭐 이런 그 지표들이 그 경기라든가 통화 정책의 어떤 그 투자 심리의 변화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대비해서 소폭 하락한 52.5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신규 주문이라든가 수출입 지수라든가 이러한 그 세부 지표들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견조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고용 보고서에서는 그 비농업 부문 고용 지수 변동이 둔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대감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고용 지표하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발표되는 9월 CPI 같은 이런 지표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11월 달에 FOMC의 기준금리 인상 폭과 연준의 어떤 속도 조절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좀 부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를 확인하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경기 지표가 좀 좋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고 또 이제 경제 지표가 부진하더라도 뭐 이제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이런 지표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지표를 갖다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여부 이 부분이 좀 더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는 오늘 간밤에 좀 발표가 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정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